제가 아이 둘을 낳은 애 둘 맘이거든요. 그래서 아기 낳고 출산 후 빠지는 시기에 제가 정말 고민이 많았어서 그때도 열심히 챙겨 먹었고요. 지금도 사실 나이가 들면서 이제 고민이 돼서 약을 먹고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출산하고 나서 이 약을 열심히 먹다가 이제 조금 나아지고 나서 약 복용을 중단했더니 약 복용을 중단하고 나서 나는 손톱은 약간 얇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손톱에 층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진짜 내 몸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아이리스 피부과 전문의 최주연입니다. 오늘은 여성형 탈모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남성분들이 탈모에 관심이 많으시고 치료에 적극적이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여성분들도 탈모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 스스로도 관심이 많고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형 탈모의 전반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치료들에 대해서도 잘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성형 탈모는 확산성 탈모가 대부분인데요. 이 여성형 탈모 분류표에서 보시다시피 정수리 쪽부터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수리 모발이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그리고 모발 밀도가 감소하면서 이제 휑해지는 형태로 이제 시작이 되고 점점 그 면적이 넓어지게 됩니다. 하루에 100가닥 정도는 빠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100가닥 이상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더 나빠지지 않게끔 면밀히 지켜보고 치료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이러한 확산성 탈모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심한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식습관, 다이어트 때문에 이제 충분한 영양 섭취를 못 하시는 경우, 그리고 출산 후에 이제 호르몬 변화로 심해지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심한 감염증 이후에 이제 컨디션이 뚝 떨어지면서 탈모가 시작되시는 경우, 그리고 이제 드물지만 대사장애로 인해서 탈모가 시작되시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성형 탈모의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라고 진료실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두피에 주사를 놓는 이제 메조테라피나 두피 스파나 마사지, 두피 클리닉에서 하는 여러 가지 치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크게 이제 3가지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모발 영양제입니다. 우리 모발과 손발톱을 구성하는 영양소는 유사한데요. 그래서 이제 탈모라든지 머리카락이 너무 가늘어지거나 잘 끊어지시는 분, 그리고 손발톱이 잘 부서지고 얇아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권해드리는 이런 모발 손발톱 영양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면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요. 판시딜, 컨토가, 모나에스, 모바렌 등등 약국마다 갖고 있는 약품들의 이름은 다양한데 성분은 비슷한 편입니다. 그래서 약용효모라고 하는 성분은 맥주를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효모를 이제 추출해서 정제한 건데요. 이런 약용효모와 비타민 B군, 비오틴이랄지 이런 것들도 사실 비타민 B군이거든요. 그리고 시스틴, 케라틴 이런 영양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약품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알씩 하루에 3번 드시는 건데요. 저도 이제 열심히 챙겨 먹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챙기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진료실 서랍에 이렇게 약을 넣어놓고 생각날 때마다 꺼내서 이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 둘을 낳은 애 둘 맘이거든요. 그래서 아기 낳고 출산 후 빠지는 시기에 제가 정말 고민이 많았어서 그때도 열심히 챙겨 먹었고요. 지금도 사실 나이가 들면서 이제 고민이 돼서 약을 먹고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출산하고 나서 이 약을 열심히 먹다가 이제 조금 나아지고 나서 약 복용을 중단했더니 약 복용을 중단하고 나서 나는 손톱은 약간 얇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손톱에 층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진짜 내 몸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발 영양제들을 꾸준히 복용하시기를 권해드리는 게 1번이고요. 그리고 2번은 이제 두피에 바르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크라넬이라든지 이제 미녹시딜이라고 하는 성분을 포함한 바르는 약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크라넬은 저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알파 트라디올이라고 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고, 제가 프로페시아와 아보다트를 설명드릴 때 5알파 리덕테이즈를 억제해서 머리카락이 빠지는데 굉장히 나쁜 영향을 많이 주는 DHT라고 하는 물질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런 약품들을 사용한다라고 했었는데, 그 5알파 리덕테이즈와 이외의 두 가지 효소의 작용에도 영향을 줘서 그 DHT의 농도를 떨어뜨려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보시면 이렇게 두피에 바르기 쉽게끔 이렇게 어플리케이터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요런 형태로 이제 두피에 바르시면 되는데, 이게 오프 이렇게 맞춰져 있을 때는 약품이 안 나오고요. 이거를 온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렇게 약품이 똑똑똑똑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피에 발라야 되는 자리에 잘 맞춰서 발라주시고, 이제 손가락으로 문질문질 이렇게 발라서 흡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르마 쪽과 이제 정수리 가마 쪽이 가장 신경이 쓰여서 그 자리를 가장 열심히 바르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수리 부분은 어쨌든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넘기면서 잘 발라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르면 또 한 가지 궁금증 들 수 있는 건, 머리카락이 떡진 것처럼 너무 녹진해지진 않나요?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게 조금 걱정이었는데요. 근데 저는 어차피 저녁 때 바르고 아침에는 머리를 감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잘 봤더니 바르면 처음에는 좀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요. 조금 지나면은 사실 그렇게 뭐 불편하다든지 이상하다든지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이런 건조한 모발과 비교하면 당연히 약품을 발랐기 때문에 약간 이제 다른 느낌은 있지만, 지나치게 기름져 보인다든지 너무 이상하고 지저분해 보인다든지 이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에 이제 열심히 바르고 있고, 그리고 미녹시딜이나 마이녹실 액 뭐 이런 형태로 나오는 미녹시딜이라고 하는 성분을 포함한 바르는 약들은요, 3%는 여성용, 5%는 남성용으로 주로 분류를 해서 권해드리는데요. 이 제품들은 두피의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서 이제 혈액을 통해서 산소라든지 여러 가지 영양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발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영양 성분들이 잘 전달될 수 있게끔 두피의 혈류량을 좋게 이제 만들어주는 약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녁마다 바르는 형태로 많이들 사용을 하시고요. 그런데 가끔 이제 바르는 약이다 보니 바르다 보면은 두피가 조금 붉어지는 것 같아요. 약간 가려운 것 같아요.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미녹시딜을 포함한 약품 중에서 로게인 폼 에어로졸이라고 나오는 제품도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접촉 피부염을 일으키는 성분을 빼고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쓰시면 조금 붉어지거나 가려운 게 덜 하시거나 없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샴푸입니다. 샴푸, 앰플 이런 제품들도 정말 많이 나와 있죠. 저도 이제 탈모로 고민하던 시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명하다고 하는 제품들은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했었는데, 제가 세상의 모든 샴푸들을 써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좋게 느꼈던 제품은 피토페시아라고 하는 샴푸와 르네휘테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초록 색깔 포티샤 샴푸, 그리고 분홍 색깔 토니시아 샴푸입니다. 그래서 초록색은 조금 더 이제 두피랑 모발에 영양분을 주는 것 같고, 분홍색 샴푸가 사실 나온 지가 더 최근 제품인데, 제가 사실 모발에 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늘 쓰는 제품 말고 여행용으로 이제 다른 제품을 쓰게 되면 머리카락이 축 처져서 두피에 딱 달라붙어서, 안 그래도 이렇게 머리숱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닌데 너무 이제 볼품 없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분홍색 샴푸를 써주면 이제 두피, 모발에 약간 힘이 생겨서 그렇게 착 달라붙는 일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을 이제 이 제품 다 쓰면 이 제품 구입해서 또 써봤다가, 이 제품 다 쓰면 또 이 제품으로 썼다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샴푸나 앰플들도 정말 많을 텐데요. 제가 세상의 모든 제품들을 다 써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써보시다가 좋으셨던 제품이 있었으면 저희 댓글로 정보를 남겨주시면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 시청해주시는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댓글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집에서 쉽게 해볼 수 있는 탈모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탈모 치료 하실 때 꼭 유념하실 사안은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내 머리숱이 풍성해지면서 모발이 너무 힘이 생기고 막 다 좋아진다. 이렇게 기대하는 거는 너무 큰 욕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내가 꾸준히 해본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부작용이 아주 큰 제품들은 거의 아닌 경우가 많아서 꾸준히 한번 시도해 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언젠가는 조금 달라진 내 모습으로 만족스러워지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